여러분요, 그 물권법 총론이요, 158쪽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가 약간 공부하는 게요, 약간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는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만 우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에는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보더라도 조건에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으로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도 법률행위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물권과 채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요,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권과 채권을 공부할 때는 어느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설명해 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 물권의 의의라는 것하고 채권의 의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채권은 뭐냐, 물권은 뭐냐, 누가요? 물권은 사람이요, 뭐를요? 물건. 사람이 물건을요, 물건을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요,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뭐라냐, 지배할 수 있는 권리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지배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물권을 뭐라냐?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이것을 3요소라고 하고요. 물권은 사람과 물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채권을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물권법은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채권은 임의 규정, 물권은 강행 규정. 이 특정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 또 우리는 것을 급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먼저 채권을 먼저 설명을 하면요, 채권이라고 해서 뭐냐, 이렇게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의 와이프 있죠, 을의 와이프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는 주장한다. 그래서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한다. 이것을 뭐라 하냐,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인권.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는 주장하는데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권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에 관한 권리여서 상대적이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갑은 을에게는 가능하나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상대적이다. 갑은 오로지 을에게만 주장한다,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채권은 대인권이고 상대권이고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뢰한 사람한테 이렇게요,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10월 1일이 됐다 해봐, 이것을 이행기라고 하죠. 그러면 10월 1일을 뭐라 한다? 이행기다, 이렇게요. 이행기. 그럼 여러분 이행기가 됐죠? 그럼 이행기가 됐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행기다, 돈 갚을 날짜가 됐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한다?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급부를 보유한다. 그래서 청구 권능이다,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건 청구할 수 있고 급부 보유한다. 그러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제집행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 정상적인 상태죠. 돈 갚을 날짜가 됐으니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고 돈을 갚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돈을 갚지 않죠.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죠. 물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또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10월 1일이 되면 갑원들한테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있죠. 채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죠. 그러니까 10월 1일 이행기가 되면 청구권이란 말이나 채권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런데 5월 1일에 5월 1일, 그럼 5월 1일은요 갑원들한테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청구권이 없죠. 그러니까 5월 1일은 채권하고 청구권이 동일한 말은 아니에요. 동일한 말은 아니다. 알겠죠? 언제가 동일하다? 10월 1일. 그래서 우리는요 채권하고 청구권이 반드시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냥 청구권을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채권은 뭐다? 채권은 권리이죠.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능하고 권능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권리는요,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권리와 권능 이렇게, 이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채권은요, 이렇게 하면 갑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돈을 10,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 10,000원만요. 10만 원 빌려달라. 그러니까 의리 돈이 없으니까 3만 원만 빌려줘요.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바로 옆에 있던 병이 3월 1일 날 얼마를 빌려주냐? 내가 그러면 7만 원 빌려줄게. 7만 원 빌려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어디가 더 빨라 보여요? 2월 1일이 더 빠르고 3월 1일이 더 늦으니까 순서가 누가 더 1번이에요? 의리 1번이고 병이 2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갑을병을 그려놓고 단면으로 그려놓고 평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권은 뭐가 채권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 채권이라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간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을병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관계를 뭐를 채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만 채권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을 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하고 병하고만 채권이기 때문에 갑을병을 다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을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서마다 순서가 없는 것이야. 채권은. 왜?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채권자가 뭐한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평등. 모든 채권자가 평등해. 그럼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다는 말은 순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럼 돈은 누가 가서 먼저 받아요? 돈을 누가 먼저 가서 받는 사람 짱이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행이다 이렇게 선행.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행의 원칙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모든 채권은요 순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먼저 갑이 을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내가 늦게 빌려주면 내가 돈을 늦게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날 저녁에 만났는데요. 갑자기 아까 돈 빌린 거 갚을게요. 먼저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채권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물권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물권에는 뭐냐면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누구의 등기가 더 먼저냐? 이것까지 먼저 달아지는데 채권은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요 대인권이고 여기는 상대권이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채권은 뭐냐면 임대차를 보면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임대차요. 여기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죠. 갑의 3층짜리 건물이요. 이 1층을요 을한테 임차인이다.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은 뭐예요? 임대차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임대인이라는 사람한테 뭐냐?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월세 가서 보면 어떻게 있죠? 벽지 다 발라져 있죠. 안 돼 있어요? 형광도 다 껴져 있죠.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야 되죠. 뭐를 생각하면 되냐? 모텔을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간 것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그래. 일시 사용. 그러니까 그것도 임대차니까요. 우리가 돈만 월세만 주면, 즉 숙박료만 내면은 그 집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먼저 친구 세트까지 해가지고 세면 세트까지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임대차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은 사람이요 갑한테 특정인이 특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행위. 당신 집을 좀 정리 좀 해달라.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하냐?
채권이다, 임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나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권은 그래서 을이 갑한테 부탁해서 이 집을 들어가니까 이것을 간접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적. 그런데요, 우리가 물권은 봐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뭐 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지배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똑같이요. 여기 2층에 3층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들어간다 해봐.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이죠. 지금부터 보면 전세권이 물권이죠. 전세권은 물권은 이 말이죠. 전세권은 물권이야. 물권은 이 말이죠. 누가? 사람이, 누가? 병이 이 말이죠. 병이 뭐를? 물건을 3층을 직접 지배, 직접. 그러니까 병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키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여기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야. 여기 임차인은요, 자기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갑한테 청소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자기가 직접 들어서 청소 같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지가 낡으면 자기가 벽지 바르면 되는 것이고, 그럼 형광등에서 자기가 형광등 사다가 끼우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뭘 한다? 전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의 경우는 모든 벽지 바르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월세는 누가 해요? 집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고, 전세권은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 물건,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시 기능이 필요하죠. 왜요? 물건이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시적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법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다. 이것을 여기는 채권은 대인이죠. 물권은 대물이죠. 대물, 물건 간의 관계고, 여기는 상대죠. 상대 누구한테만? 갑은 오직 을한테만.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이요,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다. 그러면 존속 기간 동안 이 세상 누구한테도 내가 이 물건을 전세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 누구에게든지 주장을 해. 세상 누구에게든지. 집주인한테도 여기 못 들어오게. 내가 기간 동안은 내 혼자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을뿐만 아니라 갑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냐? 대세권이다. 세상 누구한테도 내가 전세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대항력이 없다고 되어 있죠. 물권은 등기라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의 전세금과 그 다음에 존속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요, 집주인이 바뀌면요, 건물주인이 원칙적으로 바뀌죠. 바뀌면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주장하려면 이 임차권도 특별하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주택을 매입차나 상가를 매입차는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임차권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건물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죠. A로 바뀌든 말든 전세 기간 동안 나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물권을 보면, 물권에 이런 뭐가 있어요? 물권은 누가요? 물권, 그러면 이제 물권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물권, 먼저 물권을 보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먼저 점유권하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본권. 알겠죠? 본권하고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라고 해서 점유는 뭐냐? 여기죠, 여기. 이렇게 내가 잡고 있죠? 점유. 이것을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요. 이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나오는 것을 뭐란다? 점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유권, 이렇게 점유권, 이것을 뭐란다? 본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점유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고, 이 본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그 다음에 여기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제한물권에 또 뭐가 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용익권은 뭐가 있죠? 용익권에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 하냐? 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뭐냐? 점유권과 본권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점유권과 본권은.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권과 담보물권,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점유권은 방금 얘기했죠? 점유.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여러분 아니까요? 지상권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갑의 토지 위에다가요 뭐란다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그다음에 여기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을 광고탑을 세우거나 남의 땅 위에 다른 거 농사 짓는 거 안 돼. 알죠? 그것을 지상이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뭐라냐 요역지라고 얘기하죠. 요역지. 이 토지를 뭐란다 승역지다. 이렇게 승역지요. 요구에 대해서 승낙한다. 그러면 여기가 길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뢰한 사람한테 여기다가 길을 좀 내달라. 그것을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통행해가지고 이 땅을 내가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상에 설정하는 걸 그것을 지역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이 건물을 수리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수리하면 뭐가 나와? 수리 비용이 나오죠.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그래서 수리 비용을 줘야 되는데 수리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수리 비용을 받을 때까지 내가 그걸 점유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여기 뭐가 있죠? 질권이죠. 그럼 질권은 뭐라 한다? 질권은 전당포에다가 시계라든가 반지 등을 맡기고 하는 걸 뭐라 한다? 질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또 뭐가 있죠? 저당권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만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은 뭐냐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이다. 본권은 뭐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은 뭐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시험을 치는 사람의 기본적인 A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요 8월달 돼가지고 질권은 뭐예요? 물어보면 질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어보면 뭐 이구동성은 뭐 여기저기 있어요. 저쪽에서는 뭐란다? 자기네끼리 합작해가지고 채권이라고 이쪽은요 물권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물권에다가 갑자기 또 바꿔 채권했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권법에서 14문제가 14문제인데 여기 저당권에서 2문제 이상이 나와. 질권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유치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지상권 한 문제. 지역권은요 시험에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저당권에다 5문제에서 6문제까지 나온다. 알겠죠? 저당권은 무조건 2문제 이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여기서 2문제 이상, 2문제 이상이 항상 2문제에서 3문제, 2문제 이상. 기본적으로 2문제. 알겠죠? 2문제 이상이 나오고 여기요 점유권에는 한 문제에서 예전에는 뭐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나 2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서론 부분 있죠? 거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모두 해가지고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 가까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1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우리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유권이 상당히 까다롭죠. 소유권이요. 나머지는 뭐 까다로운 것은 없고요. 여기 지상권에서 법적 이상권이 약간 있고요. 그냥 뭐 나머지는요. 뭐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사실 저당권을 우리가 배워야지 여기 있는 것을 다 배울 수 있는데요. 저당권이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돼요. 알겠죠? 뭐 5월달 같은 거 강의할 때는 책의 순서로 강의하지 않고 법의 논리대로 강의해요. 5월달에 유학 강의하잖아요. 그럴 때는 법의 논리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 사실 뭐 저당권이 뭐가 필요가 뭐 저당권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쭉 하죠. 지금 뭐 책의 순서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하긴 하는데 이 중에서 저당권이 가장 기본이죠. 저당권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요. 상당히 좀 설명을 듣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건 이제 물권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은 뭐냐? 사람은 점유권자가, 소유권자가 이 말이죠.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 여러분, 우리 물건은 뭐냐? 물건은 98조에 유치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건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물건은 뭐냐?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 우리 건물, 우리 이 학원 강의실 안에 보면요. 이 건물이 부동산이요. 건물 빼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다? 동산이죠. 건물 빼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동산이에요. 전부가 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동산하고 뭐가 있다? 부동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부동산은 또 뭐가 동산은 뭐냐? 워낙이요. 여러분요. 이 건물만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동산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의별 모양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여러분 이마트 한번 가봐. 이마트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가 다 뭐예요? 동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동산은 뭐냐? 아니 여기요. 동산은 뭐냐? 동산은 뭐냐 했을 때는 동산은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면은 동산이다 이 말 아니에요? 부동산을 빼. 왜? 부동산은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거 빼면 나머지가 다 동산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첫 번째요. 뭐죠?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있죠. 토지는 뭐냐? 토지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를 정한 실제 경계가 아니죠. 먼저 토지가 먼저 분할되고 분할하고 난 다음에 분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한다? 분할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등록도 안 되는데 등기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필 또는 필지로 개수를 써요. 그러니까 평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이 적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필 또는 필지. 여러분 우리가 지번이라는 말을 쓰죠. 지번은 땅의 번지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번지수가 뭐라 하냐?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 뭐죠?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 756번지 이렇게 돼 있죠. 756번지. 그런데 개인주택이 756번지 이렇게 된 것은 없어. 756-25, 756-1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756번지의 땅이 25 그러면 25번 나누었다 이 말이고 분할됐다. 그런데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전체 땅, 큰 땅에다가 아파트를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죠. 건물은 뭐냐?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벽이 있어야죠. 벽. 기둥하고 지붕하고 벽이 있는 것을 건물이다. 건물하고 건축물은 다르죠. 이런 공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 기둥, 지붕,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벽이 있다. 또는 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은요 벽이 있는 건축물이고 주유소 건물 있죠. 주유소 건물은 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주유소 건물은요 벽이 없는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건물이고 이 건물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세죠. 이런 아파트 있죠. 101동. 그럼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은 건물이 몇 개예요? 하나이죠. 하나. 그런데 거기를 건물을 한 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100세대가 산다? 그러면 그런 소유권이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100개가. 알겠죠? 그렇게 우리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세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물리적인 구조를 보고 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산에 이러면요 이렇게 산이 있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에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면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요 여기가 100그루, 200그루, 300그루 이것을 뭐냐 수목의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수목의 집단이요.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뭐라냐 여기요 임목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임목보존 등기를 해. 그래서 등록하고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임목이라고 얘기해. 임목. 알겠죠? 이것을 임목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와 뭐란다 등록을 해. 등기와 등록을 해. 이것을 뭐란다 임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 임목 이렇게 임목. 무슨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임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명인 방법. 그래서 명인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에 의한 것은 뭐가 있냐?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있으면 이게 집단도 돼. 집단 100그루, 200그루, 300그루 집단도 되지만 집단도 되지만 우리 보면 산에 가서 보면 소나무가 크게 솟아나는 소나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그루 소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페인트 칠하거나 새끼줄을 묶어 놓거나 나무 명찰을 달아가지고 알겠죠? 이 산 주인은 갑인데 이 300그루는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 나무 두 그루는 을의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요. 이것을 수목의 집단에서 이게 산은 갑의 것인데요. 이 300그루만 A 것이다. 이렇게 뭐란다?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하죠. 그럼 이것을 임목이라고 하고 등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을 뭐란다?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가수원 있죠. 이런 가수원 같은 데 보면 입구에 보면은요 가수원은 보면 이러면 어떻게 있죠? 철조망 이렇게 딱 둘러져 있잖아요. 그럼 가수원 입구에 딱 들어가는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본 가수원의 가수 미분리 과실이죠. 그래서 배가 열린 상태로 배 있죠. 그것은 뭐죠? 롯데 칠성 음료의 소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놓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수원하고 나무, 과목, 나무는 땅 주인 건데 거기 달려있는 과일, 배. 그러니까 따스 안 따스 아직 안 따 저것을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
그 배는 누구 것이다? 노태칠성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가 자라죠. 그럼 노태칠성에서 그것을 수확해 가죠. 그래가지고 갈아 만든 배 뭐 이런 거 만들죠. 그럴 때 쓰는 거라고. 그럼 보면 이런 갈아 만든 배 보면 성분 함량 보면은 100%뭐 국산 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수확이 다 되고 난 상태에서 배 그거 사러 가면 배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 또 보면 농작물 있죠. 농작물. 농작물 같은 것도 보면 땅 쥐는 갑. 그럼 땅 위에 그 농작물 있죠. 뭐죠? 마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마늘은 우리 흔히 말할 때 뭐라냐? 밭대기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늘만 판단 말이죠. 그러면 땅 주인은 갑이고 마늘만 을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농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세우죠.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다 뭐라 조그맣게 써가지고 뭐라 써놓죠? 뭐 무슨 시장? 가락동. 농산물 시장 경매 7호 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그 강원도 가면 고냉지 배추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겨울에 이렇게 가을 좀 가을 늦가을 좀 쭉 가면 고랭이 배추 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 밑으로 보면 입간판도 조금조금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죠? 가락동 농산물 시장 경매 7호 뭐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배추를 담아다 샀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명이다.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밭대기했구나.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 배추가 좋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거 전화번호 또 적어가지고 그 사람 또 찾아가서 배추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명인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그 다음에 임목하고, 명인 방법에 의한 경우,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뭐냐면, 이렇게 갑의 토지잖아요. 갑의 토지예요. 을이요. 무단으로 경작을 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을소유가 돼요. 참 특이하죠. 원래 우리나라는요, 천연과실 그래가지고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속한다. 과실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을 로마법의 분리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농작물에 있을 만큼은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요, 게르만법의 생산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단 말이죠. 생산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작을 한 사람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땅은 가릴 건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무단으로 이 남의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단 말이죠. 이 배추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이기에 손해요? 손해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은 우리라는 사람한테 뭘 하면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죠. 또는요, 만약에 6개월간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한 달에 이것을 만약에 임대를 줬을 때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보존받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작물은 그 심어진 그 상태로 농작물만 놓을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의뢰한 사람이 그래서 또요, 그 상태로 또 병한테 팔고 싶고 그러면 또 어떻게 팔아요?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듣기 못하니까 앞에다 또 뭘 세면 돼? 입간판 세우면 되지. 입간판.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명인 방법이다. 그래서 명인 방법에서 을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산의 경우는 동산은 인도를 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습법상에 뭐도 있다? 명인 방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볼까요? 이거요. 이렇게 그럼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무 있죠? 나무 이것을 수목이라고 얘기하죠. 수목.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나무가요. 그럼 나무를요,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죠.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 이건 누구 거죠? 이것은 누구 거냐면 이것은 갑의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토지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나무하고요 농작물하고 전혀 달라요. 농작물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우리가 뭐죠? 단기간 내에 우리가 경제부터 수확할 수 있죠. 여러분 상추 같은 경우는 보통 물어보면요, 상추를 배추밭 밭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상추는 2주 정도 있으면 따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벌이라든가 벼 같은 것에서 6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하죠. 그런데 나무가 제목으로 쓰려면 기본적으로 30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묘목으로 쓴다고 할 때 몇 년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배나무나 사과나무 있죠. 배나무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배나 사과가 열려면 적어도 3년 4년 이상의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 것이에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남의 산에다가요 밤나무를 심어놓고 나서요, 밤이 3년 뒤에 밤이 열리니까 그 밤을 의리요 무단으로 수확을 했거든요. 팔려버리냐? 그건 절도죄라고 그랬어. 왜? 자기가 밤나무를 심자마자 이 나무를 눕게 돼요, 가볍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산에 있는 밤을 채취했죠. 그러니까 절도죄가 되는 것이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란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뭐라 나왔냐면, 저기 물건이 나왔죠. 물건은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죠. 그럼 봐봐.
여기 뭐죠? 사람이 누구냐? 점유권자가 물건이죠. 여기서는 점유권은요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은 뭐다? 동산하고 뭐를 얘기해요? 부동산 모두를 얘기해요. 물건은 점유해요. 소유권도 뭐냐? 소유권도 물건을 점유해요. 물건. 소유권도 물건을 점유해요. 그러면 여기요. 여기 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지상권은요 토지를요, 지역권은요 토지를, 그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을요, 물건 중에서. 유치권은요 물건이에요.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물건은 뭘 얘기한다? 동산과 부동산을 다 얘기해. 그다음에 질권은요 동산만요, 저당권은 부동산만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권은 물건, 물건은 동산, 부동산 모두를 점유한다. 소유권도 물건, 동산, 부동산 소유권이 있다. 지하고 지상권, 지역권은 지지니까 토지만. 그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 부동산은 뭐를 포함한다?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한 것, 농작물 이렇게 5가지 했지만 우리가 좁혀서 얘기하면 부동산 그러면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유치권은 뭐다? 물건이다. 물건. 그래서 동산, 부동산 다 되죠. 유치권은. 그 다음에 질권은 뭐다? 동산. 여러분요 우리가 전납고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가서 손에 잡고 가야 되죠. 동산이란 말이죠. 저당권은 부동산이다. 이거 말고도 유치권에는 뭐가 있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에는요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도 저당을 잡을 수는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죠. 이건 다 권리잖아요. 이런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가 다 기본적으로 뭐다? 물건이다. 그런데 그 물건을 어떻게 한다?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이다. 이런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립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양립할 수 있냐 없냐.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없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원 안에요. 원 안에 갑 혼자만 있고 여기 을은요 밖으로 나와 있다. 그럼 갑하고 을하고 같이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뭐냐? 배타성이라고 그래. 너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냐? 독점적이라고 그래. 나 혼자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나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배타적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요 같은 원 안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을 수 있죠. 이것을 뭐란다? 양립한다. 다른 말로 병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요 갑 혼자만 서 있죠. 이것을 독점이다. 독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배타적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량은 사람이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니까 그 물건이 그러면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이 전세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공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별도로 공시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물권은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란 물건.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그 물건이 갑의 소유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대물건이죠. 거기서 공시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라. 그래야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있죠? 명의방법이죠? 농작물 같은 경우는 명의방법 뭐죠? 여기 입간판을 하나 세우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을 명인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요 160페이지 한번 봐요. 165면 확인학습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확인학습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해서 주장, 모든 자 줄 것이고 대세권이에요.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 그것을 뭐라 한다? 대인권, 상대권이죠. 상대권. 그래서 대세권, 절대권이고 채권은 대인권,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권의 말은 대인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요.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죠.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총괄할 내용을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원칙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죠. 특정인. 물권은 물건. 그래서 물건을 객체화하죠. 4번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다음 물권은 강행 규정, 채권은 임의 규정. 그게 맞겠죠? 자, 여러분요. 여기 보면 어디냐면 3번 봐봐. 3번은요.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화하는데 물권은 물건을 객체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건 동그라미 외워. 물건. 이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나왔네요. 물건요. 오른쪽 봐. 오른쪽. 죄송해요. 오른쪽 보면 물건 그래가지고요. 이러면 이건 지금 뭐죠?
1번이 물건의 의가 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건의 의요. 물건 그게 아니고 1번은 물건의 의 그래야 되고요. 2번은요. 현존하고 특정의 물건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물건은 현존해야 돼. 현존. 그래서 현존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는 보면요. 두 번째 끝에 봐봐. 채권과는 달리 그렇게 돼 있어요.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은 왜요? 물건은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래의 물건은 현존하지 않죠. 그래서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을 수 없죠. 거기다 써. 장래의 물건 가로 묶고 장래의 물건 채권은 성립. 채권은 성립.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성립하죠. 옆줄 긋고 분양계약. 우리 분양계약을 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물건이 있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양계약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물건은요. 물건은 사람이 뭐를 지배한다?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 그럼 물건이가 지금 현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물건은 현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독립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독립한 물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독립한 물건 이퀄하고 이퀄 구성 부분 x 구성 부분 x 그 다음에 부합 x 이렇게 구성 부분 x 부합 x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요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건 했고요. 이제는 일물 일권주의를 한번 봐요. 자 보면 일물 일권주의죠. 그럼 일물 일권주의가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물이 뭐죠? 물건이죠. 이것은 물건을 얘기하죠. 물건은 뭐가 있죠? 동산과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또 부동산은 뭐가 있죠? 부동산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있죠. 일권은 뭐죠? 일권은 물권을 얘기하죠. 이런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 본권이 있죠. 이렇게 따져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본권. 본권은 또 뭐가 있죠? 소유권하고 또 뭐가 있어? 제한물권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이건 일물일권이죠. 이게 원칙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부동산 토지죠. 토지에는 토지가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하나의 소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물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2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토지나 건물이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 말이잖아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뜻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그러면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 이 말이잖아요. 그럼 건물의 일부는 뭐가 있냐? 이런요 건물 전세권이죠. 전세권하고 여기 구분 소유권 이렇게. 구분 소유가 뭐죠? 아파트죠. 이런 아파트라 봐봐.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보면 건물이 몇 개죠? 하나죠. 그런데 소유권이 몇 개요? 100세대가 산다. 그럼 몇 개? 100개죠. 소유권이 100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의 일부분에다가 뭐랬죠? 소유권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하나의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아파트 한 동이 소유자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아파트 한 동이 소유권이 100개가 있잖아요. 100개.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다 이런 말이고. 전세는요. 전세 여러분 만약에 1층 단독을 전세할 수 있지만 3층짜리 건물을 1층만 전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일부를 전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는요. 토지의 일부는 분할하지 않고 원래는 토지는 이게 한 필지잖아요. 한 필이면 이것을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필지가 2개가 되죠. 토지가 2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의 경우는요. 전세권은 이 토지 한 필지 토지에 분할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경기만 해가지고 여기를 을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 이것을 용익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 봐봐. 여기는 전세권이 있고 여기도 전세권이 있죠.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또 시험에 뭐라 하냐?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전세권 때문에.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뭐라 한다?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토지나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3가지만 봐요. 하나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냐? 토지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그다음에 여기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하냐? 그다음에 지분 이렇게 지분 공유 지분 이렇게요.
이러면 우리의 등기는 뭐냐? 등기는 부동산 1등기예요. 그 등기는 한 필지 토지에다가 등기를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다가는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 봐봐. 지금 여기 분필이 모두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이 둘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만 점유했단 말이죠. 그럼 점유는 뭐만 하죠? 노란색만 점유했죠? 그러면 노란색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노란색만요. 그러니까 노란색만 취득시효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유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한다?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점유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하는 것만. 알죠? 그것을 취득시효다 이렇게.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그래서 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것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여러분 지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이요 2분의 1이고요. 의리라는 사람의 지분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갑하고 의리요 1,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치 땅을 하나 샀거든요. 그럼 이것은 일물 일권이죠. 이 토지는 분명히 일물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일권이니까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소유자가 지금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여? 2명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지분을 더하죠. 지분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면 얼마가 돼? 그러면 이건 1이지 4분의 2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개의 한 개의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분을 다 더하면 소유권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 우린 것을 불량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량적의 일부분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것을 뭐란다?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뭐냐?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소유권 한 개의 한 개 중에서 양으로 나온 일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1. 그래서 이것을 2분의 1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개의 소유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 일권주의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면 그 161페이지 맨 밑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두 번째 줄로 보면 1필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그 소유권 보면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알겠죠? 뭐 단어로 지적공부. 그래서 공무사무 경계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장 보면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토사라든가 암석은 당연히 뭐죠? 토지의 뭐다? 구성부분 줄 것이고 두 번째 바로 옆에요. 독립성이 없으나 줄 것이고 구성부분이란 말이나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나 이퀄 부합이란 말이나 똑같아. 그래서 구성부분이다. 토지에 뭐죠? 독립성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다? 부합 이렇게. 그다음 지중광물이죠. 그럼 지중광물은요. 첫 번째 끝에 국가의 배타적 채굴 허가 취득권의 객체. 국가. 그래서 광물은 언제나 국가 것이니까요. 내 땅 밑에 여러분요 광물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요. 국가의 배타적 채굴 취득 허가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다가 써 광업권은 혼동 X. 광업권은 혼동이 안 돼요. 우리가 혼동이라는 것은 뭐죠? 소유권하고 광업권이 부딪혔을 때 문제잖아요. 그런데 광업권은 뭐가 안 된다? 혼동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미음 용익물권이죠. 리얼 용익물권은 줄거 분필 절차 없이도 일부 동그라미 설정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신축 건물이 언제부터 부동산이 되느냐는 것은 사회 통념에 대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기둥.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벽. 이것이 있어야 된다. 자, 수목과 미분리 과실이죠. 수목은요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두 번째 줄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그것을 뭐냐? 그것을 임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임목. 이것은 뭐가 된다? 두 번째 줄 저당권의 객체로 되어 있죠. 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냐? 저당권은 반드시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에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목 보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에서 명임 방벌 갖춘 수목과 미분리 과실이죠. 거기로 줄 것이면 명임 방벌 갖춘 수목과 미분리 과실 이것은 써요. 거기다가 저당권 X. 거기는 저당권이 안 돼. 왜요? 새끼줄로 묶고는 데다가 저당할 수 없잖아요.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목은 뭐가 된다? 저당권이 되지만 미분리 과실은 저당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농작물은요 권원 없이 줄 것이고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이요. 그것은 맨 끝에요 경작자의 소유가 되죠. 누구의 소유? 경작자. 우리 이것을 생산자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몰일권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1번 토지의 일부 줄 것이고 토지의 일부 바로 밑에 건물의 일부 줄 것이고 토지의 일부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른 말로 그것을 용익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앞에 구분 소유,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구분 소유하고 전세권 이렇게. 자 1번 보세요. 문제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 줄거봐. 갑이 신축 줄거봐. 그러면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갑은 원시 취득이니까요. 갑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을이죠. 을은요 을에게 줄 것이고 을에게 매수인 을에게 가운데요. 을에 그러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요. 을은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 즉 우리가 원시 취득은 취득한 사람은 등기 없어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것을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다 볼 거예요. 2번요.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 명인방법 줄 거예요. 명인방법 세 가지를 써. 첫 번째 특정성. 먼저 명인방법은 특정성. 그 다음에 플러스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계속성. 이렇게 계속성. 그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성.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요. 산에 있죠.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서 1000그루 정도 100그루 정도 나무를요 벌목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요 입간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입간판을요. 이렇게 입간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뭐냐면 이 갑의 임야 이렇게요. 갑의 임야 이렇게 임야 여기 임야 이렇게요. 특정 이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죠.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는 여기다가요. 이 임야는 갑의 건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표시된 100그루를 뭐 하겠다? 벌목하겠다 이렇게요. 그럼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비바람이 다 불어가지고요. 이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산이나 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쓰러져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 판례가 이때 뭐죠? 명인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누가 지금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땅을요. 임야를 을한테 팔았거든요. 그럼 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여기서 100그루의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까 내가 미분리 과실 얘기했나요? 이런 미분리 과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미분리 과실은 가소원이죠. 가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울타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특정이라고 하죠. 특정. 그럼 가소원 입구에다가 쓰죠. 가소원 입구에다가 벽에다 붙여놓는단 말이죠. 본 과소원은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에서 미분리 과실은 을에게 매도되어 을의 소유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특정이죠. 그리고 벽에다 딱 붙어놨으니까 바람에 안 떨어지면 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계속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요. 여기 있는 산 중에서 나무 3개 너가 배가 이렇게. 그럼 이게요. 나무 3개가 어딘지 표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 갑이요. 임차한 을의 토지니까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이죠. 그래서 을의 땅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쪽파를 경작을 했다 이 말이죠. 경작한 쪽파를 뭐 하지 않은 채? 수확을 하지 않는 채. 뭐 하지 않는 채? 수확하지 않는 채.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매도했다? 병에게 매도했다. 누구한테 매도? 병에게 매도했다. 뭐 하지 않고 수확하지 않고. 이때 병이요. 뭘 갖추면? 명인 방법 줄 것이고 이꼴 공시 방법이에요. 우리가 동산의 공시원은 뭐다? 인도. 부동산의 공시원은 뭐다? 등기. 여기는 지금 뭐죠? 명인 방법. 이것도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고 우리가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은 뭐죠? 분묘기지권 봉분이죠. 봉분. 그런 것들이 다 공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명을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자, 185조. 물권은 법률 동그라미하고 다 써. 법률에다 뭐라 쓰냐면 헌법상 의미의 법률.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쓰고
법률 또는이죠. 또는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하고 관습법 줄 것이고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했어요. 거기다 무슨 규정이냐? 강행규정 이렇게 강행규정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이죠. 썼어요. 거기다가 이런 간섭법이죠. 이런 관습법에다 네 가지를 써. 관습법에다 네 가지를 쓰란 말이죠. 뭐를 쓰냐? 사도 개인의 도리죠. 사도 통행권 사도 통행권 이렇게 사도 통행권 그다음에 여기 원청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래서 원청권 사도통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근린 공원 이용권 근린 공원 이용권 이렇게요. 이용권 공원 이용권 이렇게 알죠? 그래서 사도통행권 알죠? 원청권 그 미등기 건물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도통행권 원청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근린공원 이용권 이 네 가지는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물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물권 법정지를 보면 물권은 뭐냐면 법률 또는이죠. 또는 뭐다? 관습법.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법률은 뭐냐? 이런 봐봐요. 우리가 법률을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법률이 있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명령이 있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규칙이 이렇게 있죠. 알겠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헌법은요. 대통령이나 국회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하냐? 국민투표로 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것을 최상위의 개념이에요. 최상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법률이죠. 법률은 국회에서 하죠. 이런 국회의원은 누가 뽑죠? 국민투표로 뽑죠. 그래서 여기도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명령.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통령령 뭐죠? 국토장관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령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조례,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 이때 법률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국회에서 법 또는 법률로 만든 거. 그럼 법은 뭐냐? 이런 봐봐. 민사소송법 알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민법, 형법, 헌법, 법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법률이라고 쓰고 돼. 그것은 앞에가 수식어가 있을 때 가등기, 담보 등의 관한 그럼 뭐다? 법률이라고 그래. 집법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뭐라고 그래? 법률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그냥 법. 앞에 뭐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법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법이나 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법 또는 법률. 즉 국회에서 만든 것만 이것을 법률이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반드시요. 법 또는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야 돼. 알겠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작년에 뭐죠? 변호사 시험 있죠?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으로 속권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상 의미의 법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은 오직 어디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들도록 되어 있다? 국회에서만 만들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 이런 법률을 보면 여기 민법. 민법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증권권, 유치권, 저당권 8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요.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8개. 그것은 우리 민법에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보면은 뭐가 있냐? 그것은요. 어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어업권. 이 어업권 있죠. 바다 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들은 보면 굴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어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업법 있죠. 광업법에 보면 뭐가 있냐?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광업권. 그러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그 다음에 양도 담보권, 그 다음에 매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다 물권이거든요. 물권. 그러니까 물권은 반드시 민법에만 있는 것이 물권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물권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튼 그런데 물권이라고 쓰려면 반드시 가서 뭐로만 이제 해야 돼? 법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 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정한 것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법률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관습법이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관습법은 뭐냐면 이것은 불문법이죠.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라고 당연히 어떤 규칙이다, 법칙이라고 인정하는 것. 뭐가 있죠? 그러면 종중. 우리가 옛날에 종중원의 자격은 뭐라 했죠? 성년 남자만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종중원의 자격은요, 성년 남녀가 다 종중원의 자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종중 그러면 어때요? 우리 지금도 뭐 보면은요, 대통령 선거죠, 국회의원 선거냐 하면 다 정치인이 뭐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걸 다 찾아다니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 그런 것들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것을요, 뭐라고 생각한다? 법칙의 일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는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불문이에요. 문자가 없어요. 하지만 법칙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것 뭐가 있냐?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분묘기지권이다. 이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토지에다가요, 자기 조상의 묘를 써가지고 그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는데 내가요 그 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긴다니까. 남의 땅에다 심었는데 뭐죠? 묘를 썼는데 그것을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그것은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보면 그렇죠? 관습상 법정,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그런데 관습상 물권이 아닌 것, 방금 얘기했죠? 원청권,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것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원청권의 경우 원천수 있죠. 원천수는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 할 때 법이죠. 이때 법이라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고, 법정주의죠. 법으로 정한다. 뭐를 정하냐? 종류하고 법으로 내용을 법으로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종류는 뭐가 있죠? 종류는 8가지가 있죠.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별도로 물권을 만들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강의를 듣고 있다 해서 수강권을 물권으로 만들면 되느냐?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것은 뭐가 된다? 종류 강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무효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강제가 뭐예요? 종류를 강제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용 강제가 뭐예요? 내용도 법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당권 봐봐. 저당권은 우리 물권에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다 한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종류가 있죠. 여기서 부동산하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그런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동산에다 저당자합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점유를 하면 안 되는데 점유하기로 해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저당권이 있는데 내용이 잘못됐죠. 일부는 유효인데 일부가 잘못됐죠. 이것을 137조 일부 무효라고 그래.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결국 종류 관계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내용 관계도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책들 보면 뭐라 나왔냐?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면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것은 종류 관계는 당연히 전부 무효이고 내용 관계는 137조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래서 당연히요, 전부 무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류 관계로 위반하면 전부 무효이고 내용 관계로 위반하면 일부 무효이다. 이렇게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른다. 그런데 일부 무효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요, 대형 출판사 중에 하나가 책 나온 거 보면 일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일부 무효의 법리하고 일부 무효는 전혀 달라.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를 뭐로 할 수 있어? 유효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다 그러면 안 되지. 알죠?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물권, 뭐라 한다?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확인학습 보세요. 확인학습 보면 164페이지 보면 1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관습상 물권이라고 쭉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여기에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위에 물권 법정주에 나오는 것이 정확하죠.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럼요, 2번 봐봐.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원청권. 또 하나요? 오른쪽 판례 봐. 오른쪽 판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관습상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확인학습이죠. 1번 지상권은 뭐가 아니다? 본권이 아니다. 틀렸죠? 이러면 아까 봐봐. 우리가 물권은요 제일 위에 뭐로 나온다? 점유권하고 본권. 본권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제한물권 속에 말해서 용융권하고 담보물권. 용융권 속에 지상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가 다 어디에 속한다? 본권에 속한다. 2번 원천이죠. 원천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아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 사도 통행권이죠.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가운데요.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원 이용권은 관습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이런 경우도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약간 이제 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우선적 효력하고요. 물권적 처음권은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